안녕하세요. 기초일본어 강사 이규석입니다. 오늘은 기초일본어, 일본어의 발음, 50음도, 투, 가타카나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히라가나에 대한 모든 학습을 마쳤으니 그럼 이번 주에는 가타카나의 50음도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입니다. 제2주 강의에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히라가나는 일본어의 일반 표기를 할 때 쓰이고 있고 가타카나는 에레어나 애국의 인명, 지명, 의성어, 의태어, 전문용어, 강주어 등을 표기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문장을 쓰실 때 보통은 명조처로 쭉 써나가시다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문구 등이 있을 때는 그 부분을 고딕체로 바꾸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히라가나와 가타카나의 관계도 일단 그런 감각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그럼 가타카나의 50음도의 전체 도 그림부터 보도록 하실까요? 제1행, 즉 아행에서부터 제10행, 즉 와행에 이르기까지 10개의 행이 세로로 나와 있습니다. 가로줄에는 아단에서부터 5단까지 아, 이, 우, 에, 오라는 5개의 단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가타카나의 50음도의 글자 50개에 대해서 발음하여 나가십시다. 자, 그럼 1행, 즉 아행부터 천천히 반복하여 발음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큰 소리로 따라서 발음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 우, 에, 오입니다. 자, 가타카나의 아행부터 발음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이, 우, 에, 오. 자, 한 번 더 발음하겠습니다. 아, 이, 우, 에, 오입니다. 자, 그럼 다음에 제2행, 즉 카행을 반복하여 발음해 보십시다. 자, 제2행입니다. 까행. 카, 키, 쿠, 케, 코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카, 키, 쿠, 케, 코입니다. 한 번 더 발음하시겠습니다. 카, 키, 쿠, 케, 코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3행, 즉 사행을 발음하여 나갑시다. 자, 3행, 즉 사행입니다. 사, 시, 스, 세, 소입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사, 시, 스, 세, 소입니다. 다시 한 번요. 사, 시, 스, 세, 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제4행, 즉 타행에 대해서 발음하여 보시겠습니다. 타, 치, 쯔, 테, 토입니다.
한 번 더 하실까요? 타, 치, 쯔, 태, 토입니다. 자, 다음은 제5행, 즉 나행에 대해서 발음하겠습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니, 누, 네, 노. 한 번 더. 나, 니, 누, 네, 노입니다. 자,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나, 니, 누, 네, 노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6행, 즉 하행에 대해서 발음해 보시겠습니다. 하, 히, 후, 해, 호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 히, 후, 해, 호입니다. 종이에 쓰는 연습을 하시면서 크게 발음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 히, 후, 해, 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7행, 즉 마행에 대해서 마행에 있는 글자에 대해 발음해 보십시다. 갑니다. 마, 미, 무, 매, 모입니다. 다시 한번요. 마, 미, 무, 매, 모.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마, 미, 무, 매, 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은 제8행, 즉 야행에 대해서 발음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야행입니다. 야, 이, 유, 에, 요입니다. 다시 한번요. 야, 이, 유, 에, 요입니다. 여기서 이와 에는 일행의 이와 에와 같은 글자입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썼습니다. 다시 한번 발음해 보실까요? 야, 이, 유, 에, 요입니다. 계속 제9행, 즉 라행에 대해서 발음해 보시겠습니다. 자, 제9행입니다. 라, 리, 루, 레, 로입니다. 다시 한번요. 라, 리, 루, 레, 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라, 리, 루, 레, 로입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제10행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제10행, 와행에 있는 글자에 대해서 발음해 보시겠습니다. 와, 이, 우, 에, 오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와, 이, 우, 에, 오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와 에는 일행의 이와 에와 같은 글자입니다. 그리고 우도 일행의 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괄호 안에 썼습니다. 여기서 오는 발음할 때 로마자 표기가 O와 WO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WO가 표준식 표기가 되겠습니다. O는 목적격 조사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글자입니다. 그리고 사실
고어에서는, 옛날 말 고어에서는 이와 에라는 글자가 사용되었었는데 이것이 현대어에서는 각각 이와 에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현대어에서는 이와 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발음해 보시겠습니다. 와, 이, 우, 에, 오입니다. 자, 그러면 저 아래 애롭게 홀로 자리 잡고 있는 응에 대해서 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은 일본에서 유일하게 받침으로서 사용되는 글자로서 한글 받침의 니은, 미음, 이응에 해당됩니다. 자, 좀 이른 감이 있지만은 일본어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니은의 경우는 론돈이 있습니다. 여기서 비음, 응은 한글의 니은에 해당되는 N으로 발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론던입니다. 영국의 수도 런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음의 경우는 뭄바이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인도의 큰 도시죠. 뭄바이. 여기에서 비음의 응이 한글의 미음에 해당되는 M으로 발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뭄바이입니다. 자, 다음은 이응의 경우는 해밍구웨이가 되겠습니다. 해밍구웨이. 여기에서 비음, 응은 한글의 이응에 해당되는 응으로 발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밍구웨이가 되겠습니다. 해밍구웨이는 그 유명한 대문호 그 사람입니다. 자, 이상으로 가타카나의 50음도에 대해서도 학습을 마쳤습니다. 위 50음도를 A4 용지에 그대로 옮겨 적어서 영어의 A, B, C, D, E, F, G를 애우듯이 그리고 한글,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키읔, 티읒, 피읒, 시읒, 그리고 아, 야, 여, 오를 암기하듯이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시든지 간에 소리 내어서 발음하고 쓰시는 연습을 부단히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본어 공부를 더 진행시키기가 어렵게 됩니다. 일본어의 알파벳 50음들을 빨리 익히기 위해서는 앉으나서나 자나깨나 연습 또 연습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가타카나에서의 타금, 격음은 반타금이라고도 하지요. 격음, 그리고 요음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타카나에서 타금과 격음에 대해서 발음 연습을 해보시겠습니다. 이행의 가행의 발음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가, 기, 구, 개, 고. 자, 다시 한번 발음하시겠습니다. 가, 기, 구, 개, 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음 카, 키, 쿠, 개, 코에 점 2개가 붙음으로써 점
땡땡 두 개가 붙음으로써 음이 탁해지고 좀 약해졌지요. 그것이 탁음입니다. 자, 다시 한번 발음하시겠습니다. 가, 기, 구, 개, 고입니다. 다음은 제 3행 자행에 대해서 발음 연습하시겠습니다. 자, 지, 즈, 제, 조입니다. 다시 한번요. 자, 지, 즈, 제, 조입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자, 지, 즈, 제, 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4행인 다행에 대해서 발음 연습을 하시겠습니다. 다, 지, 즈, 대, 도입니다. 한 번 더요. 다, 지, 즈, 대, 도입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다, 지, 즈, 대, 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6행, 즉 바행에 대해서 타금에 대해서 발음 연습하시겠습니다. 바, 비, 부, 배, 보입니다. 한 번 더요. 바, 비, 부, 배, 보입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바, 비, 부, 배, 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격음에 대해서 발음 연습을 해 보시겠습니다. 격음은 다른 분들은 반타금이라고 부르고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격음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격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격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연습하시겠습니다. 파, 피, 푸, 패, 포. 확실히 좀 어세가 강하고 어감이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땅히 격음으로 불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요. 파, 피, 푸, 패, 포.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파, 피, 푸, 패, 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변화된 발음인 요음에 대해서도 가타카나로 발음해 보시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제2행인 캬행에 대해서 발음해 보십시다. 캬, 큐, 쿄입니다. 다시 한번요. 캬, 큐, 쿄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키라는 글자에다가 야, 유, 요라는 글자를 작게 해서 꽉 붙여가지고 한꺼번에 발음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음이 되는 것입니다. 축약해서 한꺼번에 발음하면 되십니다. 한 번 더요. 캬, 큐, 쿄입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캬, 큐, 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행인 샤행에 대해서 발음하시겠습니다. 샤, 슈, 쇼가 됩니다. 한 번 더요. 샤, 슈, 쇼
입니다. 한 번 더 하시죠. 샤, 슈, 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4행인 차행에 대해서 발음해 보시겠습니다. 차, 추, 초입니다. 한 번 더요. 차, 추, 초입니다. 이것도 역시 치라는 글자에 야, 유, 요라는 모음을 작게 해가지고 앞에 글자에 꽉 붙여가지고 축약시켜가지고 한꺼번에 발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음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차, 추, 초입니다. 한 번 더 하실까요? 차, 추, 초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제5행인 냐행에 대해서 발음해 보시겠습니다. 냐, 뉴, 뇨입니다. 한 번 더요. 냐, 뉴, 뇨입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냐, 뉴, 뇨입니다. 자, 다음은 제6행 샤행에 대해서 요음으로 발음해 보겠습니다. 자, 샤, 슈, 쇼가 됩니다. 한 번 더요. 샤, 슈, 쇼입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샤, 슈, 쇼입니다. 자, 다음은 제7행인 мя행에 대해서 요음으로 발음하시겠습니다. 며, 뮤, 묘입니다. 다시 한번요. 며, 뮤, 묘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하실까요? 며, 뮤, 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9행인 랴행에 대해서 요음으로서 발음해 보겠습니다. 랴, 류, 료입니다. 다시 한번요. 랴, 류, 료입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랴, 류, 료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타금에 대한 요음을 발음 연습하시겠습니다. 타금화되어 있는 글자에 야, 유, 요라는 글자를 작게 해서 꽉 붙여가지고 축약해서 발음하는 요음 발음이 되겠습니다. 자, 이행, 갸행에 대해서 발음하시겠습니다. 갸, 규, 교입니다.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갸, 규, 교입니다. 한번 다시 하실까요? 갸, 규, 교입니다. 다음은 제3행인 자행에 대해서 발음 연습하시겠습니다. 자, 주, 조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자, 주, 조입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자, 주, 조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엔 제4행 자행에 대해서 발음 연습하시겠습니다. 자, 제4행인 자행입니다. 자, 주, 조입니다. 다시 한번요. 자, 주, 조입니다. 여기에서 제3행에 있는 자행과 발음이 일단은 똑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글자들은 별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4행, 자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발음하시겠습니다. 자, 주, 조입니다. 자, 다음은 격음에 대한 요음을 발음해 보시겠습니다. 즉, 격음 피에다가 야, 유, 요라는 모음을 반모음으로 만들어가지고 앞에 글자에 꽉 붙여가지고 축약하여 발음하는 요음입니다. 자, 펴, 퓨, 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펴, 퓨, 표입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펴, 퓨, 표가 되겠습니다. 자, 요음으로 되어 있는 일본어 단어를 한두 개 찾아볼까요? 뉴스가 있습니다. 뉴스입니다. 여기서 뉴가 요음입니다. 그리고 작대기 같은 바가 하나 들어가 있죠. 이것은 장음 부호로서의 바가 되겠습니다. 즉 길게 늘려서 발음하라는 뜻입니다. 뉴스, 뉴스. 우리들이 늘 TV 등을 통해서 접하는 뉴스입니다. 다음에 뉴요크, 뉴요크. 미국의 수도로서의 뉴욕입니다. 여기서도 뉴가 요음이 되어 있습니다. 뉴요크, 뉴요크. 그리고 장음 부호 바가 두 개나 들어가 있네요. 느려서 길게 발음하라는 뜻입니다. 뉴요크, 뉴요크, 뉴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일본어의 발음에 있어 50음도에 들어있지만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발음인 비음, 발음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자, 비음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50음도에도 들어있지 않고 조금 변화된 발음인 초음과 장음에 대해서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주 강좌에서 히라가나를 익혔고, 그리고 오늘 강좌에서 위에서 가타카나도 공부했으니 이제부터는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섞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괜찮지요? 자, 그러면 비음에 대해서 보실까요? 그런데 비음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무심결에 얼마만큼은 배우고 말았습니다. 50음도에서 맨 아래 애롭게 홀로 자리 잡고 있는 응이 바로 비음이라고 했지요. 응은 일본어에서 유일하게 받침으로 사용되는 글자로서 한글 받침의 니은, 미음, 이응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비음에 대하여 오늘 위에서 학습한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니은의 경우는 론던, 영국의 수도 런던을 말합니다. 그리고 미음의 경우는 뭄바이, 이것은 인도의 큰 도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응의 경우는 해밍웨이는 대문호이지요. 자, 론던, 뭄바이, 해밍웨이에서 비음 발음이 되고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면은 비음 발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초금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금이란 쯔의 글자를 작은 모양으로 하여서
다른 글자 밑에 받침으로 쓰는 경우에 발음을 말합니다. 한글에서의 사이시옷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시옷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보릿고개, 빗소리, 핏빛, 보랏빛 등이 있습니다. 글자와 글자 사이에 들어가 있지요. 그리고 그 글자들을 좀 타이트하게 묶어주는 듯한 그런 감각이네요. 그런데 이 일본어 초금 쯔의 다음에는 카행, 사행, 타행, 파행의 글자만 옵니다. 이때 이 초금은 각각 크, 스, 트, 프로 발음이 됩니다. 단어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핫길이, 핫길이, 확실히라는 뜻입니다. 부사이죠. 여기에서 초금의 다음에 크라고 발음되는 글자가 옵니다. 거기에 동화되어서 이때의 초금이 같이 크로 발음이 되는 경우입니다. 핫길이, 핫길이, K가 두 개 나란히 있죠. 자, 다음은 마쓰구, 마쓰구입니다. 똑바로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도 초금의 다음에 스라고 발음되는 글자가 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동화되어서 이때 초금도 스로 발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가 두 개 나란히 붙어 있게 되었지요. 맞쓰고, 맞쓰고 똑바로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못도, 못도, 이것은 좀 더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도 초금의 다음에 트 발음을 하는 글자가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화되어 이 초금도 트로 발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T가 두 개 나란히 붙어 있지 않습니까? 발음은 못도, 못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킵부입니다. 킵부. 이것은 표, 티켓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도 초금의 다음에 푸라고 발음되는 글자가 옵니다. 그 글자의 영향을 받아서 이때의 이 초금도 푸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P가 두 개 나란히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발음은 킷부, 킷부, 표, 티켓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마지막 순서로 일본어의 발음에 있어 또 하나의 묘미를 주고 있는 장음, 장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어에서의 장음도 그 음을 길게 소리내는 발음입니다. 아단에 있는 글자에는 뒤에 R을 붙여서 장음을 표기합니다. 그리고 2단에 있는 글자에는 뒤에 E를 붙여서 장음을 만듭니다. 그리고 50음도의 우단에 있는 글자에는 뒤에 우를 붙여서 장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단에 있는 글자에는 에를 붙여서 장음을 표기하며 마지막으로 오단에 있는 글자에는 오나 우를 붙여서 장음으로 발음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단어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오바상, 오바상, 이 장음이지요. 오바상, 장음 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할머니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오지상, 오지상, 이것도 장음이지요. 이가 장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굿즈, 굿즈. 여기서는 우가 장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스게가 있습니다. 스게. 여기서는 애가 장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도 50음도에 있어서 개가 에단에 있는 글자이지 않습니까? 개가 에단에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장음으로 만들 때는 에를 붙입니다. 에. 그래서 스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장음 부호인 그 바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여담이긴 합니다만은 이 스게라는 말은 표준어는 아닙니다. 좀 거칠고 좀 사투리에 해당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점잖은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에단에 속해 있는 글자로서 장음으로 발음되는 단어를 못 찾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이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장음 부호인 바를 쓰고 있습니다. 장음 부호인 바를 써서 스게라고 있습니다. 굉장한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얼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도 오라는 장음이 붙어 있습니다. 콜이입니다. 콜이. 그 다음에는 꼬우꼬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등학교, 고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우가 장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꼬우꼬우로 읽습니다. 이때 음이 길고 짧으냐에 따라, 즉 장음이냐 단음이냐에 따라 단어의 뜻이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들 음이 짧아질 때는 각기 다른 뜻이 됩니다. 즉 그래서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옆으로 된 작대기 같은 것인 장음 부호 바는 일반적으로 카타카나로 된 단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번 단어를 찾아보실까요? 로바토, 장음 부호가 들어가 있지요. 로버트입니다. 그 유명한 배우 로버트 테일러를 아십니까? 그 로버트입니다. 자, 그리고 파티. 여기서도 장음 부호가 들어가 있죠. 파티. 이렇게 길게 읽습니다. 파티입니다. 한글에서는 장음이 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파티입니다. 그런데 일본어에서는 장음을 확실히 표기해주고 있습니다. 파티 이렇게 말입니다. 자, 다음은 시도니. 이것은 호주의 수도 시드니를 말합니다. 시도니 끝에 장음 부호가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치즈 가운데 장음 부호가 들어가 있네요. 치즈입니다. 역시 한글에서는 장음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짧게 치즈로 쓰죠. 일본어에서는 치즈입니다. 치즈. 장음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뉴요크. 미국의 그 거대 도시, 문화예술의 도시 뉴욕입니다. 뉴요크. 장음 부호가 2개나 들어가 있네요. 다음은 스웨덴입니다. 스웨덴. 여기도 장음 부호가 들어가 있네요. 스웨덴. 북구라파의 나라 스웨덴입니다.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다고 하는
그 나라 스웨덴입니다. 스웨덴 장음부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트레이닝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트레이닝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도 장음부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구로 발음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예의 사항입니다. 이 단어는 예의적인 단어입니다. 왜냐하면은 레라는 글자가 에단에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장음은 에가 와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곳에서는 장음으로서 이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토레이닝구라고 읽는 것입니다. 토레이닝구. 이것은 예의 사항이라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로파. 여기서도 장음보 바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로파. 유럽이란 뜻입니다. 다음은 코우토입니다. 코트, 에트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도 장음부호가 들어가 있지요. 요 장음부호는 우로 발음하라는 장음부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우토가 되겠습니다. 코트, 에트라는 뜻입니다. 이것으로 비음, 초음, 장음의 발음에 대한 연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가타카나에 대한 공부를 마침으로써 마침내 2주에 걸쳐 히라가나와 가타카나에 대한 학습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일본어의 발음에 대한 지난주와 이번 주의 2주에 걸친 학습은 일본어를 학습할 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첫 관문이니까요. 더욱 철저히 복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일본어의 알파벳인 시라카나와 가타카나에 대해서는 쉬지 않고 연습을 계속하셔서 다음 시간에 출석하실 때까지는 꼭 몸에 익히도록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